안녕하세요. 레킹스토입니다. 우리 최근에도 책을 좀 몇 개 더 읽었는데요. 책을 읽긴 했는데 이제 책 내용들이 조금 약간 주식 관련된 책은 아니고 바이오 산업을 좀 이해해 보려고 그 관련된 책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성장 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조금 문제가 있긴 하긴 한데 바이오 산업들은 숫자가 잘 안 보이긴 해요. 숫자가 안 보여서 대부분의 적자 회사인데 주식들이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진짜 많이 올라갈 때도 있죠. 그래서 봐보면은 작년만 해도 제가 잠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 신풍제약 있었죠. 신풍제약이 2020년 3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9월까지 3000% 이상 상승했습니다. 30배. 이게 그렇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냐? 아직 아니에요. 그냥 뭔가 그 기대감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걸로 막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박셀바이오라는 데도 최근에 있었죠. 이제 2020년 10월서부터 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약 4개월 동안 3000% 상승했습니다.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 바이오 회사들은 전혀 할 수가 없죠. 숫자만 보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다 적자 회사인데 심지어 이 박셀 바이오는 매출이 0이에요. 매출이 빵입니다. 심지어 매출이 0이에요. 근데도 4개월 동안 30배가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가냐? 이게 왜 올라가냐 알라 그러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려 그러면 결국에 어떤 기술이 있는 건지 어떤 기술이 있길래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사람들을 이렇게 기대감을 이렇게 높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건지 그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본 책이 제가 사실 봤더니 그 증권사 리포트들은 좀 보고 있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 바이오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 분자생물학 세포란 무엇인가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를 좀 해보려고 책을 좀 읽고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 시리즈는 이제 분자생물학서부터 시작해서 면역학 이거 알아야 돼요. 바이오 투자하려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숫자 안 보고 어 투자하려면 그 재료가 뭐가 되는 건지는 이해를 하고 투자해야지 아니면 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일부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냐면 분자생물학 면역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모더나나 이런 데가 mRNA를 이용해서 뭔가 백신을 만들었대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핫하냐? 이거 노벨상 얘기도 나오죠. 노벨상.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만드는 거길래 이게 노벨상 얘기까지 나오는 거냐? 뭐 그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게 mRNA가 기존의 우리 바이오 의약품, 화학 의약품, 그러니까 약을 만들던 방법하고 조금 이제 다르대요. 좀 다르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산은 어떻게 할 거냐? 생산 이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제조가 강하죠. 바이오도 제조가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서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도 처음에는 그 위탁 생산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은 어떻게 하냐, 생산도 달라지면 요 생산의 강국인 우리나라에 또 뭔가 수혜되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사들을 보면 나오긴 나옵니다. 기사들을 보면 뭐 SK 바이오팜, 뭐 이게 뭐 코로나 뭐 어쩌고 해서 SK 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수혜를 입을 거다. 코로나 이거 백신 만드는데 수혜를 입을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산에는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1차적으로 좀 그 정도 이해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이오 투자하려 그러면 이 기초 지식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하고 화학 의약품은 어떻게 다른가? 뭐, 그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다른가? 바이오 의약품과 화학 의약품의 생산은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 신약 개발 과정, 우리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바이오 기업은 숫자가 없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되나? 우리 보통 이제 그 제 채널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숫자가 안 보이는 적자 회사들은 다 이게 없애버렸어요.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왜냐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계산 안 되는데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30배씩 올라가는 거 우리 버릴 거냐?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이게 올인해서도 안 되지만 일부 내 투자 자산의 일부는 요런 약간 재료 바이오 재료 좋잖아요. 엄청 좋잖아요. 그 재료를 공부를 해서 재료를 보고 아 이게 크게 갈 재료구나 판단이 서면 또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조치가 있어야죠. 몰빵하면 안 되고. 그때 그나마 조금 이게 어느 정도 갈지 내 스스로의 그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찾으면 보통 이거를 이제 그 바이오 리포트들 보면 그 확률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확률. 돈을 이 신약이 개발이 되면 뭐 1조를 벌 건데 1조를 벌 건데 지금은 임상 1상이야. 그러면 임상 1상이 예를 들면 임상 3상까지 통과할 확률이 뭐 한 1%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기에 1% 해서 지금 이 기업의 가치는 10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이게 맞는 밸류에이션인지 딱히 뭐 밸류에이션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이것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보고 어 나중에 이제 제가 지식을 더 얻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얻은 지식들은. 아무튼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해가지고 제가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까 지금 합니다. 일단 1부입니다. 1부 분자생물학. 모든 생명체, 우리 인간도 포함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세포. 이게 세포인데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포. 이게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조그만 생명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포입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게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 그 세포가 모여서 특정 세포들이 이렇게 모이면 조직이 된대요. 조직. 그래서 여기 있죠. 근육 세포들이 모이면 근육 조직이 되고요. 신경 세포들이 모이면 신경 조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육이 될 거고 당연히 신경이 뇌가 될 거고 상피 조직 우리 그 살껍데기 될 거고 결합 조직 이건 뭐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포들이 모여서 어떠한 특징을 가진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 장이 되고 심장이 되고 뇌가 되고 이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포 안에 중요한 거. 세포 안에는 세포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중요한 게 나머지도 다 역할이 있겠죠. 나머지 다 역할이 있는데, 우리 지금 바이오 요거 얘기할 때 좀 중요한 거, 특히 알아야 될 거는 저는 이제 핵하고 DNA, 리보솜, 뭐 이 정도를 일단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포 안에는 그 DNA라는 게 들어있대. 핵 안에 요 핵이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고요. 요 핵 안에 DNA라는 게 있대요.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DNA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이 DNA를 읽어가지고 DNA 따라서 인간이 되고 뭐 침팬치가 되고 사슴이 되고 다 돼요.
이게 근데 그 DNA라는 게 요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세포는 인간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60조. 최초의 한 개에서 시작했죠. 수정란. 수정란에서 시작해서 60조 개까지 이렇게 분열을 한 거예요. 분열을 하는데 이 각각의 60조 개의 세포에는 모든 게 DNA가 다 들어있죠.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DNA는 뭐 이런 이중나선이라고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DNA는 이렇게 꼬여 있답니다. 이렇게 꼬여 있고 DNA 이렇게 꼬여 있고 이 각각의 그 꼬여 있는데 이 그 쌍을 이루고 있대요. 예를 들면 G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여기 두 개가 쌍이랍니다. 여기 A, T, C, G 이게 다 쌍이에요. CG 여기 쌍인데 요거를 반으로 싹 갈르면 여기 이제 요만큼은 남잖아요. C, T, G, G 남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G, A, C, C. 그러면 이게 이제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 그래서 이 DNA들은 자기를 반 쫙 쪼개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DNA 인간 게놈 유전자 수는 여기 봐보면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쓰는 뭐 그런 유전자는 2%, 나머지 98%는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른대야지. 자, 여기서 뭐 하나 힌트가 있죠?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가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요, 재료. 그럼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면 바이오 산업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아직도 뭐 하나 밝혀질 때마다 우와 하고 가자 하고 가는 겁니다. 뭐 하나 밝혀질 때마다 우와 하고 가는 거고요. 그렇죠? 기대감이 어마무시한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포가 아까 DNA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는 여기 하나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DNA가 이렇게 싹 복제가 되고 이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렇게 싹 두 개로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가 분열을 딱 해가지고 두 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게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나 올챙이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우리 인간 태아도 여기 하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나는 아니네.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된 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겁니다. 뭐 올챙이도 마찬가지겠죠. 올챙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걸 알았고 세포가 분열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을 할 때마다 DNA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알려진 사실인데 안 알려진 사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 그러면은 하나서부터 수정란을 하나서 시작했는데 어떤 놈은 심장이 되고 어떤 놈은 저기 근육이 되고 그쵸? 어떤 놈은 뇌가 되고 세포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거 모른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모른다. 자, 아직 모른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다음으로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세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세포를 분열을 하고 일단 이 세포들은 단백질을 만든대요. 근데 DNA를 읽어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대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단백질들이 효소가 되기도 하고 효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하면요. 이게 세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세포들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효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신호 전달 물질 1이라는 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서 밖으로 뿌려요. 뼈뼈뼈뼈뿅 뿌립니다. 뿌리면은 이 세포는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 맞아서 딱 받아들이면 만약에 이 세포가 만든 거를 얘가 딱 받아들여서 딱 결합이 되면 이 세포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 태아도 이 수정란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분열을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누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정란에서 해서 이제 분열을 시작하고 합니다. 분열을 막 시작하고 분열을 시작하면 이 세포에서 어떤 단백질, 효소들을 만들겠죠. 그럼 이 처음 만들어지는 효소가 다른 단백질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세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또 세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포. 기능이 다른 뭐 세모세포, 별세포 이런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가 또 만들어지면 얘가 그 우리 DNA 있죠? DNA에서 특정 부분을 읽어서 어느 부분을 읽어서 어떻게 이게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건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는 거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아는 거지 아직 다 100% 밝혀진 게 없습니다. 100% 밝혀졌으면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다 극복하고 뭐 다 벌써 끝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소도 만들고 또 이제 단백질 만드는데 이게 뭐 항체도 된답니다. 항체. 항체가 뭐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 항원. 이 세포라 그랬죠? 세포. 코로나. 근데 어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뭐 B세포 뭐 이런 게 뭐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면역학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그래서 얘가 항체를 얘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항체가 됩니다. 이 항체가 뭐냐면 미사일이어서 이게 만들면 얘가 가가지고 만약에 이 미사일을 뭐 그 면역학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이 미사일을 얘를 공격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 얘가 딱 만들어지면 쭈쭈쭈 지가 가가지고 착 가가지고 뭐 얘를 죽여버립니다. 삭제 세포를 죽여버려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포는 분열도 하고 단백질도 만든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다 돼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인데 이 DNA 코드와 단백질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 다 밝혀졌어요. 벌써. 이 DNA 코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세 묶음씩이거든요. DNA 코드들이 있으면 A, C, G는 여기 해가지고 요 아미노산, 요 단백질하고 연결이 됨. 해서 요 코드가 있으면 요 단백질이 무조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소프트웨어 코딩된 우리 몸에 있는 코딩된 알고리즘들이고 이게 이제 단백질들이 이게 창 읽어가지고 단백질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가 1차 구조면 좋은데 아까 그 코드 읽어서 그 아미노산 짠짠짠짠 연결하는 1차 구조면 좋은데 1차 구조가 아니래요. 최종적으로 이런 복잡한 이게 단백질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백질 사슬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이 뭐 아무 그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냐? 있답니다. 어떻게 꼬이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기능이 달라진대요. 근데 이걸 아직 모른답니다. 이것도 아직 모른다. 이게 왜 어떻게 꼬이는 거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게 꼬이는 거며, 이게 이렇게 꼬여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하냐? 정확히 모른답니다. 이게 정확히 다 알면 뭐 끝났겠죠, 이것도 이미. 그래서 이거 정확히 다 모른대요, 아직. 아직 다 모르. 그래서 이거를 뭐 요 최근에는 뭐 AI 예측 알고리즘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걸로 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봐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어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DNA가 코드죠? 코드를 읽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생성이 딱딱딱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 보시세요? 여기 단백질 사슬인데 이게 단백질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죠? 쭉쭉쭉. 단백질이 계속 올라가요. 와가지고 코드를 읽어가면서 요 T 그 운반 세포하는 게 있어요. 그 아미노산을 또 운반해주는 또 애들도 있어요. 아미노산 운반해주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단백질이 계속 자라나죠. 사슬들이.
우리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대요. 신기하죠? 우리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세포 핵이에요, 핵. 아까 그 세포 핵이고 DNA가 있었죠? 이 DNA가 이제 이거 mRNA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우리 이게 아까 모더나 이게 나왔죠? 모더나에서 mRNA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RNA가 뭐냐면 우리 아까 DNA 우리 설계도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이 세포 안에 다 있다 그랬죠? 핵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게 잘 지켜야 되잖아요. 얘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설계도니까. 그러면 설계도의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mRNA 여기가 이렇게 분열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 그 정보 안에서 특정 부위가 창 해가지고 특정 부위가 짠 해가지고 복사가 됩니다. 특정 부위가 이렇게 짠 복사가 돼요. 이렇게 특정 부위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됐죠? 어떤 부위가 복사되는지 정확한 알고리즘들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 복사본, 이 복사본이 실제로 여기 그 리보솜이라는 아까 세포 안에 리보솜이라고 있었죠? 여기 있죠? 여기 리보솜이래요. 여기가 리보솜인데 여기로 이제 그 mRNA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참 이제 단백질이 짠짠짠짠 나오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 효소 역할도 돼가지고 다른 세포한테 영향도 미치고 항체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또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mRNA 그 백신은 왠지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mRNA를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 DNA가 아니라 밖에서 만들어요.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밖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사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 그죠? 느낌 오죠? 이제 나중에 요거 면역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mRNA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느낌 오죠? 이거를 만들어서 미사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미사일을 이 mRNA를 리보솜이라는 데다 잘 꼽을 수만 있으면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책 한 권 보고 그리고 인터넷 좀 보고 이해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린 거라 전문적인 지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시려면 딱 그 채널 유튜브를 가서 보셔야 되고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투자를 위한 기초 지식들 제가 이해하는 정도의 기초 지식들을 얻기 위한 그 공부이기 때문에 깊이가 낮을 수 있습니다. 깊이가 낮을 수 있어요. 근데